안녕하세요. 오토교 김정민입니다. 아이오닉 5, EV6, 아이오닉 6, 그리고 모델 3, 모델 Y. 이 두 모델군 간에 뭐가 우수하고 좋을까요? 뭘 선택해야 되죠? 이런 질문 최근에 많이 올라옵니다. 2년 전 같으면은 이런 질문 안 하셨어요. 당연히 테슬라지. EGMP가 저희가 EGMP 처음 나왔을 때, 2021년 초였죠? 소개됐을 때, 그때 저희가 깜짝 놀라면서, 와, 이건 정말 엄청나다. 현대가 이런 걸 만들었다고? 그때 많은 분들이, 아니, 이게 대단하다고. 전기차 누구나 다 만든다고 하는데, 현기도 그래서 만들었겠지 라고 이렇게 가볍게 생각을 하셨거든요. 저희는 그때 전 세계 시장에서 엄청난 주목을 받게 될 것이고, 아이오닉 5에 담겨져 있는 기술적인 포인트는 이 가격대에 구현하기 어렵다. 이거 2, 3년 내에 다른 브랜드들이 따라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오닉 5 세계 올해의 차, 카앤드라이브, EV6 유럽 올해의 차. 이번에 아이오닉 6가 또 카앤드라이브는 이제 완전히 현파된 것 같아요. 또 선정이 됐습니다. 왜 선정을 했냐면 아무리 비교를 해봐도 이게 경쟁이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EQ2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제품군에서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왜? 전기전자 제어, 모터 제어, 인덕턴스 제어, 회생제동 관련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빠른 충전, 그 다음에 킬로와트아워당 주행거리, 승차감, 모든 면에서 다 압도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데 가격 조건도 좋아요. 벌써 EGMP가 나온 지 2년이 됐는데 아직도 EGMP의 품질과 가성비를 따라오는 전기차가 못 나왔습니다. 지금 현대는 다음 단계를 이미 준비를 하고 있고, 다음 플랫폼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개혁까지도, 반도체 개혁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2년 전에 만들어 놨던 걸 아직도 다른 기업들이 여전히 뒤쫓아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럼 이제 테슬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테슬라 모델 3, 모델 Y는 EGMP하고 비교를 하면 그럼 도대체 어떤 전기차가 더 훌륭합니까? 요건 좀 재미로 하는 거니까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견해니까 이렇게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견해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보는 관점은 하드웨어 부분, 그러니까 전기차로서 이동 수단으로서의 가치는 EGMP가 모델 3, 모델 Y를 앞섭니다. 앞서는 부분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인덕턴스 제어, 회생제동 관련해서, 그리고 출력을 유지시키는 그 열제어 부분에서 조금 더 우수합니다. 그리고 승차감, 또 자동차로서의 가치, 옵션 구성, 이런 것들이 자동차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더 적합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완성도가 더 높습니다. 전기차는 하드웨어가 전부가 아니라며. 네,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 항목이 나오죠. 통합 OS, 그리고 통합 제어. 지금 아이오닉 5 EV6는 초기 단계의 도메인 컨트롤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모델 3, 모델 Y는 이제 통합 제어식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보면 모델 3, 모델 Y가 더 진보된 전기차입니다. 그러면 미래 모빌리티의 가치에서 놓고 보면 모델 3, 모델 Y가 더 우수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 들어있는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또 주행 보조 성능에 있어서는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자동차로서 내가 운전 많이 즐기고 편안하게 이동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최신 기술이 최대한 많이 적용된 가장 진보된 전기차 하드웨어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EGMP가 맞습니다. 이게 더 훌륭해요. 전기차는 그런 게 다가 아니지. 소프트웨어하고 주행 보조 장치하고 이런 것들도 다 보고, 그리고 또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설계가 적용되어 있는 전기차가 최고 아니겠어라고 하면 모델 3, 모델 Y를 선택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관점을 두고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는 딱 그런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OS를 가지고 있고 생태계가 훌륭한 아이폰을 선택할 것이냐,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하지만 사용자 경험, 실제로 이 로컬라이제이션이 갤럭시가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스마트폰 단일 기기로서의 경험은 훨씬 좋아요, 갤럭시가.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테슬라가 애플의 위치로, 그리고 현대기아가 갤럭시의 위치로 발전하면 참 좋겠다,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대로 가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브랜드는 뭐냐? 나머지 브랜드는 현재는 2군입니다. 그들끼리 이제 경쟁을 하고 그들끼리
골라서 아이 테슬라 싫어, 나 현대기아 싫어 하면 예, 그럼 다음 그룹은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그들 간의 경쟁을 통해서 그 중에 취사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브랜드가 중요해. 아니 나는 뭐 묵직한 승차감, 이게 뭐 진짜 무거워서 묵직한 건지 아니면 그렇게 구현한 건지 그게 중요하다 그러면 또 그쪽으로 가시면 되고, 독일 차도 여전히 뭐 잘하는 어떤 포인트들이 있으니까 그게 매력이 돼서 가실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도 하드웨어 4.0으로 버전업을 할 준비를 하고 있고, 소프트웨어 그리고 FSD를 또 준비를 하고 있어서 테슬라도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겁니다. 슈퍼차저도 V4가 400kW잖아요. 그러니까 품질을 한 단계 높일 준비를 하고 있고, 현대도 ES-EM EK 플랫폼에서 이제 새로운 플랫폼으로 더 버전업하고, 시스템 반도체 삼성이랑 손잡고 또 소프트웨어도 자체 개발을 하거나 외부에서 또 협력을 받아서 얹고, 그리고 또 크로스 도메인 형태로 해서 아주 진보된 통합 OS하고 거의 다를 바 없는 그런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도 개혁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년 전에 만들어 놓은 eGMP를 테슬라 외에 다른 뭐 독일 기업이라든지 그 외 기업들은 이걸 지금 따라오고 있는 실정인데, 테슬라와 현대는 그 다음 단계를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 격차는 아마 더 많이 벌어질 겁니다. 자, 그럼 독일 기업은 왜 헤매고 있느냐? 많은 분들이 야 독일인데 독일 몰라? 독일에 그 엄청난 자동차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의리의리하지 않냐? 그죠? 독일은 인구가 8,300만인데 전체 GDP의 자동차 산업이 차지하는 범위가 5% 정도 됩니다. 에? 그거밖에 안 돼? 아니죠. 전 세계 통틀어서 평균이 2%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2.5배가 되는 거예요.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거죠. 더군다나 협력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자동차 공장 주변에 인프라가 있습니다. 관련 유사 산업군까지 다 합치게 되면 전 세계 평균이 한 10%인데 독일은 한 20% 정도 보고 있습니다. 높게는 30%까지도 전반적인 유사 산업까지 다 통틀면 독일 경제의 30%를 자동차 산업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자동차 산업이 만약에 무너진다 그러면 유럽 1위 국가로 전락할 위험에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업을 굉장히 사활을 걸고 지켜야 되는데, 내연차를 잘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연차를 그동안 오래 개발해 왔고 관련된 기초 관련된 기술들이 탄탄하고 또 많은 업체들이 내연차와 관련된 기술들을 협력사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로 말하자면 선수층이 굉장히 두텁고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축구, 영국 축구가 유럽 잘하고 남미 잘하는 이유가 선수층이 두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의리의리한 벤츠, BMW, 뭐 폭스바겐, 뭐 벤틀리, 그 외에 뭐 기타 등등. 벤틀리는 이제 영국 브랜드인데 이게 또 독일로 지금 폭스바겐 산으로 넘어갔고, 람보르기니는 이탈리아인데 지금 또 독일로 넘어왔고,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브랜드들을 비롯해서 뭐 보쉬, 컨티넨탈, GF를 비롯한 많은 협력. 그 다음에 중소기업 단위로 해서 뭐 수천 개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경 다 폐쇄하고 기술 관련해가지고 다 이제 각자 자기 기술만 가지고 독자적으로 자동차를 만들어서 해외 기업 협력 없이 한번 만들어봐 하면, 그러면 이제 독일이 초격차로 훌륭한 자동차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일본, 뭐 대한민국도 국산화가 잘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프랑스, 이탈리아, 요 정도가 아마 자동차를 만들어내고 그 외 업체들은, 그 외 국가들은 못 만듭니다. 그 정도로 독일이 앞서 있어요. 자, 그런데 전기차는 어떻습니까? 전기차로 가면 이것도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포츠로 따지면은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쇼트트랙으로 딱 바뀌게 되면 이 선수층이 없어요. 아니 무슨 배터리를 셀을 연구를 해서 제조를 해가지고 뭐 C레이트를 뭐 다루거나 아니면은 뭐 모터 관련된 스위칭 제어를 하거나 인덕턴스를 뭐 다루거나 이런 거를 전혀 안 해봤거든요. 아니 물론 군소기업 단위나 작은 규모로는 독일도 당연히 하죠. 그렇지만 보쉬, 컨티넨탈, GF 같이 대기업 단위에서는 정말로 수준 높은 세계 기술을 견인할 만한 그런 기술을 지금까지 다뤄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래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다 국경 다 폐쇄하고 각자 자기만의 기술을 가지고
전기차를 그냥 아무 전기차나 말고 업계를 선도하고 정말 기술력이 있어서 탑 수준의 전기차를 한번 만드는 경합을 한번 해보자. 나라 대 나라로.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의 테슬라, 그리고 대한민국의 현대기아, 그리고 중국의 BYD나 지리를 비롯한 몇 개의 브랜드. 딱 여기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못합니다. 못 만들어요. 자, 우리나라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아니 무슨 배터리가 LG도 만들고 SK도 만들고 삼성도 만들고 뭐 아무나 다 만들잖아.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요. 왜?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해봤거든요. 선수층이 두텁습니다. 양궁이 영국에서 시작됐는데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죠. 양궁 국가대표 선발전이 올림픽 메달 결정전입니다. 그 얘기 들어보셨죠? 쇼트트랙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워낙에 이런 기술들을 오래 폭넓게 그리고 두텁게 달아오다 보니까 배터리 관련된 셀 기술이나 BMS 기술이나 그리고 또 모터 관련된 모터 제조업체도 많아요. 그리고 또 스위칭 제어, 인덕턴스 제어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뭐 PCB, ECU 장치 들어가는 PCB서부터 인프라 사업인 충전 사업자들, 이 충전 사업자 관련된 업체만 400개입니다. 충전기를 만드는 업체가 400개라는 게 아니라 뭐 가설하고 또 관련된 장치, 뭐 배선 이런 것들 다 합쳐서 무려 400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기차 관련해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전기차든 다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리막이 어떤 분들은 야, 그 리막이 정말 대단한 업체라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대단한 업체가 아닙니다. 리막은 초고성능 전기차, 슈퍼카급의 전기차에 들어가는 파워트레인, P 시스템을 잘 개발을 해놨어요. 뭐든지 기술이라는 건 헤일로급의 기술이 나오면 그걸 기반으로 대중화를 시켜서 빠르게 값싸게 저변 확대를 해야 가치가 있는 건데 리막은 그냥 딱 이 파워트레인을 만들어 놓고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러니까 폭스바겐, 현대를 비롯한 기존의 내연체 업체들이 저기가 뭐가 기술이 대단한 게 있나 보다 해서 주목을 한 겁니다. 정의선 회장도 그래서 날아가서 1,100억 원인가를 투자를 해서 지분을 확보했었죠. 자, 폭스바겐이 먼저 리막을 붙잡고 현대도 들어가서 리막에게 또 투자를 하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그 두 업체 간의 차이가 뭐냐? 좋은 재료예요, 일단. 좋은 기술입니다. 그러면 그 기술을 가져다가 이걸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가격을 낮추고 또 이걸 또 적당하게 레시피를 첨가해서 전혀 다른 대중적인 메뉴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폭스바겐은 그 원천 기술에 대한 몇 개의 개념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이걸 어떻게 가격을 끌어놨죠? 이거를 글쎄? 그래서 이제 만들어낸 게 타이칸이에요. 그리고 이트론입니다. 그것도 폭스바겐이 자체적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포르쉐의 엔지니어와 리막의 엔지니어가 아주 머리를 맞대고 고민 끝에 나온 게 그겁니다. 누가 모터를 좀 기가 막히게 만들어줘가지고 2만 rpm 이상으로 막 돌려도 이게 저항에 영향받지 않고 토크 하락 없이 효율 하락 없이 고출력을 내줄 수 있어야 되는데 15,000, 16,000까지는 어떻게 올려보겠는데 그 이상 올리니까 역기전력, 약계자 제어 이거 힘들다. 어떡하지? 2단 변속기 달자기자. 그리고 출력을 높여놓으니까 인덕턴스를 낮추지 않으면 이게 효율이 안 나와요. 어떻게? 낮출 수밖에 없어요. 회생제동이 잘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환경부에서 전비 돌려보니까 아니 배터리를 그렇게 많이 탑재하고 있는데 300kg가 200 몇십 kg가 나오는 거예요. 이 전비가 이렇게 되면 이거 박살나는 거 아닙니까? 항속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뭐 그냥 누가 항속으로 계속 그 속도로 갑니까? 그건 기준이 될 수가 없으니까 얘기할 가치도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전기차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래도 뭐 800V 시스템에 빠른 충전에 또 포르쉐의 네임밸류도 있고 묵직하게 우리가 또 비클 다이나믹스는 여전히 잘하니까 이렇게 얹어놓으면은 뭐 그래도 자 반면에 현대는 어떻습니까? 이 리막에 갔어요. 그래 봤더니 800V 시스템에 빠른 충전을 걸리면 이런 방식으로 구현을 해놨구나. 그래서 이제 그 시스템을 가지고 국내에 들어옵니다. 자 이게 이러이러한 시스템인데 이걸 대중화시켜서 5천, 6천만 원대 전기차에 실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이제 대한민국의 엔지니어들, 협력사들이 모여서 봤겠죠. 그래서 이거요? 뭐 이렇게 제어하면 되겠네요. 이게 회생제동 강하게 걸리면 인덕턴스 제어를 해야 되는데 인덕턴스 제어를 하려면
스위칭 제어를 할 때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구현해 볼게요. 구현해 왔어요. 350kW 충전도 걸리고, 그리고 또 배터리의 전류량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스위칭 제어를 해버리니까 이게 SOC 10 이하로 떨어져도 어떻습니까? 출력이 막 반토막 나거나 막 이렇게 벌벌 기어가는 현상이 없어져 버리네요. 그리고 K 배터리에서 셀을 잘 만드는 그런 엔지니어들이 BMS 관련해서 노하우들이 많거든요. 전기차의 그 회생제동과 또 출력을 내고 전기 모터 스위칭을 하는 그 세부 내용과 맞는 BMS를 또 얹어놓게 되면은 적은 용량의 배터리로 더 긴 거리를 갈 수가 있게 되는 게 돼버리죠. 그리고 현대차가 어떻습니까? 아주 고급 재료를 쓰지 않으면서도 좋은 승차감과 좋은 주행감을 낼 수 있는 그런 대중화 기술을 또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리막도 상상할 수 없었던 EGMP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 EGMP 관련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한 5천만 원 정도에 판매를 할 거라고 했을 때 리막에서 다 비웃었다 그럽니다. 야, 뭐 전기차가 애들 장난인 줄 아나. 기름차만 만들던 뭐 대한민국의 기업이 와가지고 뭐 우리 핵심 기술들을 뭐 대중차에다가 다 집어넣고 그걸 상품화하겠다고? 그래, 한번 해봐라 했는데 프로토타입이 6개월도 안 돼서 나오고, 그 얘기가 나온 지 1년 만에 시제품이 나오고 놀라 까무러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리막이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리막은 정말로 전기차 시장에서 필요한 대중화 기술인데 그 대중화 기술을 리막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왜? 해보질 않았으니까. 그냥 뭐 좋은 헤일로카 관련해서 야, 이거 뭐 이렇게 훌륭한 기술을 이걸 가지고 있는데, 기술 전시를 할 수 있는데, 그 다음 단계, 세상을 바꿀 만한 대중화 기술이나 저변 확대에 대한 노하우가 전혀 없습니다. 이 기업을 바라보고 있는 폭스바겐도 사실은 내연차 부분에서는 대중화 기술이 있는데 전기차 부분에는 없거든요. 그 대단한 기술을 어떻게 가격을 낮춰서 ID4, 뭐 Q4 이런 차에도 그런 핵심 기술, 빠른 충전과 높은 회생 제동과 더 적은 배터리로 더 긴 거리를 갈 수 있는 이런 핵심 제어 기술이 없어요. 그런 기업이 같이 머리를 맞대서 어떤 결과가 나오겠느냐. 좋은 결과 안 나온다. 그리고 관련해가지고 보시라든지 컨티넨탈이라든지 GF 같은 협력사들이 그럼 우리가 대신해줄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전기전자 관련된 기업도 없다. 그래서 독일 기업들이 지금 전기차 시대에서 헤매는 겁니다. 2년이 넘었어요. EGMP가 나온 지 2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못 따라옵니다. 독일이 이랬던 적이 없어요. 자동차 관련해서 초격차를 벌렸던 기업이고, 그리고 일본에서 조금 야 우리가 독일 GTR로 니르브르클링 좀 깝죽거리면 어떻습니까? 바로 기선 제압합니다. 절대로 독일 앞에 레코드를 작성하는 꼴을 못 보는 그런 국가였습니다. 근데 지금 넉넉히 바라보고 있는 게 2년째입니다. 게임 끝난 거예요. 자, 이렇게 자동차와 같은 기술 집약적인 산업에서 2년 동안 넉넉히 바라보고 있다라는 건 앞으로 전망해서 독일은 이제 가망이 거의 없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테슬라와 현대,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은 우습게 볼 수는 없어요. 중국이 어떻게 할지를 좀 유의깊이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중국이 아시다시피 이게 페어플레이 하는 친구들이 아닙니다. 일단 내수에서 급격한 성장을 이루려면 중국 사람들은 뭐 저작권이든 뭐 특허든 상관이 없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그럴싸한 전기차를 먼저 안겨주고, 그리고 나서 규모의 경제를 먼저 이뤄놔야 된다는 다급한 생각 때문에 중국 내수 시장에서 뭘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계 시장으로 나오려면, 글로벌 시장으로 나오려면 이런 거 다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중국 내에서 구현했던 그런 기술적인 포인트가 세계 시장에서는 빠지거나 아니면 자체 기술로 그걸 보완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텐데, 이게 중국에서는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기업이 얼마만큼의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여러분들이 지켜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관련해서 뭐 얘기가 약간 좀 모델 3, 모델 Y 그리고 EGMP 기반의 전기차, 하드웨어를 중점적으로 보느냐, 소프트웨어를 중점적으로 보느냐,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선택 포인트를 결정하시면 되고, 두 브랜드 간의 전기차는 이제 어디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서 선택 포인트가 달라질 만큼 거의 뭐 경쟁 모델로 고려를 할 만큼 그 수준에 도달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지금 시점에서는 테슬라 타시는 분들도 그래, 어느 정도 인정해, 그 말이 맞아, 이렇게 동의를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